자, 잘 쉬셨죠? 예. 이제 지적법은 좀 쉬우니까 좀 부지런히 가도록 하죠. 토지 등록이란 말이 먼저 나왔는데, 토지 등록은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기출문제가 그래도 여기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토지를 처음 등록할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등록을 하는데, 최초 등록할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되,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서 최초 등록은 국장이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번, 지목 등 변경이 생겨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통해서 신청받은 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신청 안 하게 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요. 직권 정리할 때 수립하는 절차이자 계획이 있는데,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로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대로 조사할 것이고,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하니까 토지 이동 조사부가 작성이 되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관청 내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순서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내용이어서, 최초 등록할 당시에 누가 등록을 했고? 국장이고, 그 이유는 소관청, 서로 권한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 보게 되면 문제가 밑에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원칙이고요. 1번이.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변경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틀린 말이죠. 신청을 받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세 번째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두어야 한다. 맞고요.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 사유로 지번의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습니다. 결번은 원칙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번 대장에 기재해서 영구히 보존해라. 맞고요. 5번의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았네요. 실제 토지의 경계는 담장이나 울타리, 논뚝 등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맞고, 논뚝이나 담장이 없을 때에는 이때는 빨간 말뚝 박아줍니다. 그 빨간 말뚝을 경계점 표지라고 부릅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사항, 토지 조사,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서비스 문제죠. 누구는 뭐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들어갈 말은 첫 번째 기억번은 국장, 니은번은 모든 토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해서 기억번은 국장, 니은번은 모든 토지, 디귿번은 토지 이동, 마지막이 지적 소관청. 이런 문제, 가로 집어넣기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답이 맨 뒤에가 있어요. 맨 뒤에가 있는 게 주로 답이에요. 맞춰보라고. 근데 문제 풀을 때 조그만 팁 몇 번부터 읽어줘라. 3번부터 읽는 거예요. 문제 지문 읽을 때 1번부터 읽는 게 3번부터 먼저 읽는 거라고. 그게 저 시험 보는 팁이에요. 뭔 말인지 안 되죠? 네. 1, 2, 3, 4, 5번 있으면 답 비율이 어차피 오지선다니까 20%, 다 20%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60% 잡아내잖아요. 여기부터 안 읽어도. 여기부터 읽으면서 여기 뒤에 있으면 쓸데없이 3개 좀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근데 프로테일 따져보자고. 답 1번이 되는 건 20%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처제는 뒤에 더 많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맞냐는 얘기지. 3번 밑으로 맞냐, 위가 맞냐 이거예요. 3번 밑으로 맞으니까 여기 읽으면서 잡아낼 확률이 더 넓기 때문에 한두 집은 더 읽는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아닌가? 아, 여기서 답이 이 밑에 있으면 어차피 2-3개씩 읽어야 될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 20%밖에 안 되니까. 6개 밑에 들어가 6개 다 읽고 들어야 되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여기서는 6개는 답 나오고 뒤에 한두 개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 버는 게 여기부터 읽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읽는 게 시간 유리해요. 이게 나름대로 연구한 거야, 제가. 어떤 걸부터 읽어야지 시간을 줄일까. 그럼 어차피 20%씩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밑으로 60%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여기 있으면 40문제에서 1번에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이쪽부터 읽는 게 문제 푸는 시간 줄이는 하는 요령이 아닐까. 어쨌든 뭐 본인들이 연구하시고 편한 대로 푸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든 응용해서 푸세요. 어제 시간 남는 부류가 있죠? 시간 남는 부류. 시험 볼때 시간이 꼭 남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 읽자마자 바로 답인 거 알아. 콕콕 찍고 나가니까 바로 빨리 푸는데 또 하나 남는 부류는 공부 일체 안 하는 사람들. 뭘 읽어 이렇게 대충 찍고 나가니까 시간 남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있죠. 한 사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읽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읽을게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많이 잡아먹게 되고 또 하나 시간 남는 부류가 답이 꼭 2개인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가 어리버리 돼가지고서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한참 노려보다가 2번을 찍었어. 꼭 틀리지 않아요, 근데? 꼭 틀리는 이유가 답은 그 2개가 아니거든. 답도 아닌 거 가지고 답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찍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시간이 부족해지는 케이스인데, 본고사가도 시간은 좀 제가 딸려요. 왜냐면 못 보던 지문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못 보던 지문이 몇 개 나오면 그거 해석하느라고 거기서 좀 시간 잡아먹게 되면은 시간이 뺏기면 뒤에 가서 골탕 먹으니까 나름대로 시간 안 뺏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빨리 푸는 것인가 그걸 연구해서 푸시란 얘기야. 제가 볼 때는 3번부터 읽는 게 빠르더라고. 그럼 아무래도 한두 지문씩은 벌고 가니까. 그건 어쨌든 본인들이 연구해 보시는데 해봐도 좋은 거였으면 응용해서 득보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최하는 번전치기 하니까. 그리고 1번 문제 어렵다고 겁먹지 마시라 그랬어요. 본고사 1번 문제가 어렵거든요. 1번 문제는 쉽게 안 줘요, 웬만해선. 시작할 때 망치라는데 띵 때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충격파를 먹어야지만 이러면 놀라가지고 떨고 시험 보니까 1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1번 문제를 쉽게 준 경우 어렵게 준 경우 점수를 따져보니까 1번 문제 쉬운 사람이 훨씬 높아요, 점수가. 하나 딱 맞추자마자 아싸가 오래 탄력받고 나가니까 딱 풀고 나가는데 1번은 딱 틀리는 순간 거기서 이제 순간 띵 하고 망치 맞다 보니 거기서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문제가 들어가도 1번이 어렵게 들어오면 어렵다는 느낌이 확 각인되는 거고 쉬운 문제 들어가는 순간 풀만하다 이상하게 딱 가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실력이 발휘가 되는데 한 두 문제 충격받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문제 오류에 빠져가지고 풍덩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 거 못 느끼셔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 봤더니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렵다고 본 사람이 있고 근데 막상 점수는 똑같지 않나요? 쉽다고 안 하고 하나? 시험장 갈 때 보면은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얼굴 보면 대부분 합격 떨어진 사람 보면 얼굴을 보면 이제 알겠더라고. 나올 때 깔깔대 웃고 나오는 사람 다 떨어진 사람들이야. 근데 인상 쓰고 막 진짜 손 대면 톡하고 뭐 건들고 톡하면 울 것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합격하더라고요. 그 웃으면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찍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답으로 착각하고 있고 틀린 거 기억이 안 나.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답 몇 개 못 쓴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자꾸 여기 잔상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미치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뭔또 막 찍은 사람들은 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찍고 왔으니까 그냥 뭐 다 맞겠지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웃으면서 나오는데 어쨌든 보니까 나중에 확률적으로 울고 막 터지기 직전인 사람들 대부분 합격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 아쉬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 중개사 시험 내년에도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즐기다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7번째 필지와 양입지란 말 나오는데 먼저 필지부터. 필지란 것은 하나의 집어넣는 토지를 필지란 말 쓰는데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성립 요건의 경우는 먼저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 다른 말로 용도도 동일해야 됩니다. 지목이나 용도가 동일해야 될 것이고 용도란 말은 지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할 것이며 지족도 임야도의 축척까지도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지 하나의 필지를 인정해 주겠다가 요건이에요. 이 조건을 갖추면 하나의 필지를 인정해 준다 이 뜻인데 그럼 반대로 이 중에서 지목, 용도가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를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의 필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땅의 말은 뭐냐? 양입지입니다. 양입지라는 얘기는 뜻이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과거 예전에 수업 들을 때 아파트 안에 건물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단지 안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 여기 지목은 전부 다 대가 되고 여기 지목은 도로로 볼 만한 땅이 있지만 지적 돌 때 보게 되면 도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로 편입돼 버립니다. 편입된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땅은 관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주된 땅이 합쳐버리게 됩니다. 합쳐져 있는 땅을 양입지라고 부르는데 이 조그만 땅 합쳐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양입지 성립 요건이고 또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양입시킬 수 없다 해서 제한 사유가 따라 붙는 것이 나눠지는 사유인데 요건의 경우는 먼저 이 조그만 땅의 주된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필의 주된 토지에 접속돼 있거나 또는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동일해 용도 다른 토지에 있을 때 양입지란 말이 나옵니다. 용도가 동일할 경우에 제1필지다 보니까 양입지가 안 되고 대와 도로로 지목이 다른 경우에 양입지가 성립하면서 같이 한 필지로 보겠다는 것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에요. 다만 제한 사유는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제한 사유는 전부 다 종된 땅, 조그만 땅만 제한하는데 종된 땅이 세 가지를 피해가야 됩니다. 일단 대는 양입시킬 수 없고 대가 양입 안 되는 지목은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3개 있다고 배웠죠? 과수원이 있었고 목장용지가 있었고 묘지가 있더라.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고 양입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종된 땅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시킬 수가 없고 종된 땅이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시킬 수 없다 해서 이 세 가지를 피해 가야지 양입시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1번 대, 2번 10%, 3번 330 이렇게 주는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어떤 사례를 주고서 이 사례가 양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를 적용할 줄 아냐 물어보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걸 내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기본으로 외워놓으시고 요거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른쪽 보니까 토지의 조건이 다한 것 같을 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지번부여 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임. 그 다음에 주된 용도 과수원 토지가 종된 용도 유지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써있고 일단 과수원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450제곱미터의 경우 종된 땅이 유지란 얘기는 대는 피해 갔네요. 요건 피해 갔으니까 이 두 개를 피해 가야 돼요. 그러면 5,000에 450이라는 얘기 10% 초과했어요? 10% 초과는 안 했죠? 5,000에 10% 500이니까. 그럼 450이라는 얘기는 330을 초과했네요. 그럼 여기 걸려서 양입시킬 수가 없다. 1번 여기 걸린 것이고 2번의 경우는 과수원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331제곱미터도 10% 초과 안 했지만 330제곱미터 초과해버렸네요. 여기도 2번 걸려 양입시킬 수가 없고 3번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과수원 면적이 유지 면적이 301제곱미터는 10% 초과했죠. 여기 걸려서 양입이 안 되는 것이고 4번의 경우도 2,000제곱미터 과수원 면적 안에 유지 면적이 220제곱미터도 10% 초과 양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5번 같은 경우는 과수원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에 10% 딱 걸린 경우 양입 10% 초과하지
안 하겠다 양입이 되니까 5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게 양입식 문제인 거지 친절력 1번, 2번 10% 이렇게 주는 거 아니니까 적용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외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가 지번인데 지번의 경우는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더라. 지번의 경우는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부여할 때 순서는 북서, 기본 원칙이 지번 부여하는 진행 방향이에요. 그럼 지번의 경우는 부여할 때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되 부여할 때는 북서 쪽에서 지번 번호가 시작이 되어서 남, 동으로 진행하도록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진행 방향이니까 시작이 북서, 끝나는 방향은 남, 동으로 갑니다. 근데 지번의 생김새는 모양새가 10번 지번도 있고 30번도 있고 10의 1번 또는 30의 1번에서 네 가지 모양새가 있는데 10번, 30번 나오는 지번을 본번만 된 지번이라고 부르고 밑에 지번 앞에 있는 번호는 본번이고 뒤에 붙은 번호가 부번이에요. 지번 본번이란 번호와 부번이 만나서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본번만 생긴 지번도 있고 본번과 부번 생긴 지번도 있더라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지번을 표기할 당시에는 10과 10의 1 원칙은 이렇게 아라, 비야 숫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며 지번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거나 임야도에 등록했던 지번하고 산자가 붙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해해서 그럼 토지대장 등록한 토지는 아랍 숫자로 표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나? 다시 임야대장, 임야도 산자가 붙었죠?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는 아랍 숫자로 표기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 23의 기출 문제니까. 요것만 다 외우고 있다 보니까 거꾸로 역으로 치고 들어와서 토지대장 지적대 등록한 토지는 아랍 숫자로 표기한다 그러니까 임야대장은 산자가 붙는데 그리고 답을 못 찍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은 쉽게 얘기해서 숫자로만 나오고 임야대장은 뭐가 붙는다? 산자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고요. 지번이 본번과 부번을 구성할 당시 본번과 부번 사이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것이 방법이에요. 표시는 뭘로 하시고 짝대기 읽을 때는 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잘 나와요. 지문상으로. 이건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밑에 단위에 따른 분류, 기본시,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질 않은 부분이니까 넘어가서 이제 지번의 부여 기준에서 다음은 대부분 다 외우셔야 돼요. 먼저 이제 토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인데 먼저 지번의 부여 원칙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되 지번은 북서에서 어디로 가도록 남, 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더라. 이게 북서 기본 원칙을 때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부터 토지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부여합니까 해서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에 지번 부여 원칙은 이 대상 토지가 있게 되면 대상 토지와 인접한 토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더라. 단 예외 규정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 3개가 빠지는데 첫 번째가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지번 줄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는 본번만 부여할 수도 있고 마지막이 여러 필지로 가는 경우에도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말이 나오게 되면 지번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신규 등록 나올 수도 있고 등록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했게 되면 분할 후에 지번 부여 원칙은 하나의 필지의 경우는 이제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요거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예외 규정의 경우는 이제 분할하는 필지상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게 되면 분할되기 전 지번을 분할하기 전 지번을 이 토지에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는 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적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신청해야 돼요? 아니면은 알아서 부여해줘요? 알아서 부여하는 걸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이제 합병하는 경우인데 합병하게 되면 지번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으로 가되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이 됩니다. 단 예외 규정이 마찬가지로 합병하는 토지상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의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한 때에는 이때는 이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도 하여야 한다 규정 나오는데 이 주거와 사무실 두 번 나와요. 분할할 때 한번 주거와 사무실 나오고 합병할 때 한번 나오는데 분할하는 경우는 신청 안 해도 그냥 부여해 주는데 합병할 때는 신청을 해야 부여해 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예외 규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은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한다고 원칙입니다. 본번만 사용하는 본번도 사용 못하는 본번이 두 개 있다고 배웠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 하고 사업 시행 밖에 동일한 본번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사업 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빠지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게 된 그 표현이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이 많은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게 된 경우는 지번 어떻게 부여하더라? 하나는 블록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분해서 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재량사항이 만들어진 게 이게 두 가지예요. 여기 자주 나오는 부분 이 파트인데 또 예외 규정 두 개가 따라붙는 것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공사 끝난 후에 지번 부여가 원칙이지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미리 부여할 당시에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다가 되고요. 또 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똑같이 준용을 해서 지번을 똑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경우, 세 번째가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지번 부여할 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 잘 나와서 세 번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로만 세 번 나와서 이게 중문제가. 그래서 지번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제를 냅니다. 네, 작년에는 안 냈어요. 25회 때는 24회까지 매회 내다가 25회 때는 여기를 안 내고 넘어갔는데 아마 올해는 낼 겁니다. 작년에 왜 빼먹었느냐? 부동산 종합 공부를 두 문제 빼다 보니까 지번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낼 테니까 반드시 외워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기까지 하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아, 나온다고 알려드리는데 틀리면은 나중에 마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건 반드시 요걸 맞춰야 돼. 문제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만 표기해야 하며 모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만자가 붙어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했더니 2 들어갔더니 출제위원 2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자가 있다 없다고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숫자 앞에 산자 붙는 건 어떤 경우예요? 이제 만자 이렇게 안 붙일 거예요 아마. 임야대장, 임야도 산자가 붙습니다. 세 번째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의 시장에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고. 유예비 규정 여러 필지 맞고요. 5번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5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2번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았나요? 거꾸로 돼 있죠. 북서에서 남동이니까 잘못된 말이고. 2번은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임자가 아니라 한자를 붙여야 되죠. 임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아니 이미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다는 얘기 백수란 얘기인데? 백수는 좀 심했나? 그럼 사자. 사자가 뭔지 아시죠? 백수의 왕. 그래서 자,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틀렸죠? 표시는 작대기라고 읽을 때는 의로 가야겠죠.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맞았나요? 하나의 필지 옛날 지번 그대로 주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 지번,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로 가야겠죠.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 해서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가 돼야 되니까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4번이 분할의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적인 부분 때문에 지목은 안 넣었거든요. 지목 문제가 두 문제 나오네. 지목은 여러분이 28개 지목 분석하셔야 돼요. 지목은 한 두 번만 읽으면 돼요, 책을. 근데 많이 들어서 어떤 지목인지 뭔지 아니까 요약집이든 책이든 들어가서 지목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목 두 문제네요. 지금까지 계속. 올해 두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지목은 꼭 읽어보실 것. 지목을 넣게 되면은 다 못하잖아요. 아, 여기서 집어넣으면 28개도 못하니까. 그래서 안 넣은 거니까 지목은 꼭 읽어보시라고. 안 하시면 내년에 읽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제 그 다음에 19번째 경계. 경계는 어디만 나올까? 경계가 나오는 것은 도면에만 나옵니다. 경계는 경계 정의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 등록한 선이 경계다요.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된대요?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경계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 있고 또 하나는 XY 좌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경계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계점은 두 가지 연결해서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경계를 정하는 원칙은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경계 누가 정하느냐? 국가만이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 적용시키더라. 직선주의는 가로 안을 보니까 실용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선주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논과 논 사이 논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S자가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논뚝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게 논뚝이에요. 논뚝의 역할은 주로 논과 논의 이렇게 경계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는 논이 어떤 모양이에요? 직선, 곡선. 곡선이죠. 누구나 원하는 S라인이죠. 근데 S라인 나와요? B가 나와요? B가 나와서 뭔지 B가 나와서 B라인 뭔지 몰라서 배가 볼록 나왔는데 여기다 허리를 졸라 매니까 그래 B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보지 마시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라인이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실제로 생긴 실제 형태가 무슨 모양이에요? 실제 형태는 꼬불꼬불하잖아요. 이게 S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계는 경계점을 직선 연결하는데 그럼 경계점을 찍는 거예요. 꺾이는 점을 이렇게 찍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 나가가지고서 도면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직선주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실제 형태는 이렇게 S라인 할지라도 도면에 나올 때는 꺾이는 경계점을 콕콕 찍어가지고 직선 연결하는 이 선이 바로 뭐다? 이 경계 직선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하더라? 이걸 적용하다 그 뜻이니까 직선주의가 뭔지 실용주의가 뭔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 역할은 양 필지를 나누지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다 해서 불가분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척 종대 원칙은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다른 도면에 각각 나와 있을 때에는 축척이 클수록 점을 떠 높으니까 큰 걸 따라간다를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이제 실제로 밑에 3번, 4번, 5번으로 3개가 문제 달고 나오는데 세 번째 경우는 지상 경계 결정할 때 세 번째 여기 중요한 겁니다. 지상 경계 결정할 때 첫 번째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의 높낮이 고저가 없는 경우는 경계가 어디로 가시고 중앙이다.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 것이고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의 높낮이 고저가 있는 경우는 경사면의 하단부다. 이건 다 외웠죠? 그 다음에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있는 거 없는 거 봤고 도로나 하천 등 산을 깎은 지역이 있더란 점이에요. 절토지가 나오게 되면 절토지는 산을 깎은 지역은 상단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인접한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이나 만수의 관계가 될 것이고 마지막은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지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지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경계로 가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기출을 했어요. 25회 때. 올해 또 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는. 여기 기본 틀이고 요 세 가지만큼은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요거와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요. 그럼 소유권 다른 경우 달리 정하는 건 몇 개만 대상이더라? 3개만이에요. 요 2개는 소유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3개만큼만은 소유권이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서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란 말 나오는데 네 번째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해서 작성권자가 지적소관청인데 이 안에 등록할 사유가 5개가 있다. 작년에 2개가 추가가 돼서 7개가 됐습니다. 네, 늘어났으니까 한번 참고 좀 하시는데 일단 토지의 소재하고 집어는 기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에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마 좌표를 등록할 것이고 경계점에 설명도가 나올 것이며 경계점에 사진 파일 등록하는 것이 등록 사항이다가 여기다가 2개가 추가가 돼요. 작년에 하나는 공부상 지목하고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이 등록 사유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것이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등록하도록 법이 추가가 됩니다. 경계점 표지 종류라는 것은 경계점의 종류가 크게 2개가 있어요. 빨간 말뚝이 있고 쇠우대 말뚝이 있습니다. 이제 맨 땅 같은 시골 땅 같은 데 포장하지 않은 이 흙이 있는 경우는 빨간 말뚝 박아 놓으면 경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아스팔트 깔려도 포장되어 있는 지역은 빨간 말뚝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쇠못을 박아요. 거기다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경계점 표지가 말뚝인지 나무인지 쇠못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류를 표시하라는 얘기고 어디 위치에 있는 걸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2개가 추가가 되어서 7가지가 늘어났어요. 그럼 7가지 했던 얘기는 한 문제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만들어지니까 조심하시고 21일 때 한 번 낸 적은 있습니다. 새로 처음 만들면 한 번 낸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 안 내고 있다가 작년에 추가된 규정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경우는 이제 분할할 때 여기도 3번 냈는데 분할할 때 지상 건물이 있더라.
지상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건물을 걸려도 되는 경우가 4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에 확정 판결 받으면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두 번째가 공공사업 등을 통해서 토지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합니다. 지목이 몇 개가 있다고 배우셨나요? 8개 있다고 배웠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에서 노래 부를 때 도하, 제구, 유수, 학철까지 분할할 때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배운 게 있었고,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자가 사업 시행 지역 내 경계 결정하기도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마지막에 도시군 관리 계획서를 통해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해서 4가지 예외가 있는데, 거기서만 3번 냈어요,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시험을 내게 되면 경계도 한 문제 내거든요. 내는 것이 이거 아니면 그거예요. 건물 걸리는 거 셋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 해마다 하나씩 꼬박꼬박 나오는데 경계는 그나마 좀 쉬워요, 문제가. 이제 2개 풀어보게 되면 1번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경계 정의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좌표는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 통해 구하니까 맞고. 세 번째, 토지의 지상 경계 위치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대수면 또는 평균 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여기 답이죠. 평균 대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이나 최대 만수이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지적 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 확정은 실제 경계에 의한다. 원칙은 실제와 도면이 다른 경우는 원칙은 도면이 우선이에요. 도면상 경계가 우선이 돼 지금처럼 도면상 경계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에 의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말이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맞고, 등록 갈성 몇 가지 있다고요? 7가지. 뭐 배운 지 오래 안 됐어요. 옆에서 배웠어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고요. 몇 가지만? 3가지만. 네 번째, 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이게 순서입니다. 분할할 때는 어디까지 분할할 것인가 먼저 말뚝부터 박아야 돼요. 경계점부터 설치한 다음에 측량하고 나서 분할하는 게 순서다 보니까 맞고요. 5번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틀렸죠? 사업 시행자 분할할 때는 건물 걸려도 무방하니까 4번이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의 면적. 면적은 조금 어려운데 면적이라는 것은 정의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면적의 정의는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이 나오는 장부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2개만 면적을 나오고 다른 건 면적 안 나와요.
면적은 이제 측량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측량할 당시에는 이 지적이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시행지역이냐 아니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나눕니다.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면적 측정할 당시에는 도상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도면상 측정하되 도면상에 2번 측정합니다. 2번 측정을 해서 2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로 가는 게 면적이에요. 그때 면적 정하는 기계 이름을 전자 면적 측정기라고 불러서 면적을 정하게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서 계산하게 되고 이때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측량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요 2개 가지고서 문제 자꾸 달고 들어오는데 헷갈리기 딱 좋아요. 하나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걸 기억하세요.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면적도 좌표로 계산하시고 방법도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좌표란 말이 안 나오면은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고 또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면적을 정할 때 좀 측량할 때 방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지역을 면적 또는 뭐 측량할 때를 평판 측량했다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평판. 평판이라는 얘기는 지적도로 측량을 하려면 지적도 올려놓을 평평한 판이 있어야 돼요. 그 평평한 판을 평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있나요? 그럼 좌표를 한자로 바꾸게 되면 Y축을 경도, X축 유도라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경도와 유도를 통해 측량하는 기계 이름이 경위이란 말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럼 경위란 말이 붙었다는 이건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의미에서 세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반드시 엮어 놓으셔야 돼. 헷갈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있어요. 그럼 방법은 좌표로 또 좌표를 엮어 놓으시면 좌표란 말이 안 나올 때가 지적도와 임야도 시행지역 나눠서 세분하면 나눠질 겁니다. 여기서 세 줄 가지고 문제 6문제 나왔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놀라시는데 이거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여기서만 이 세 줄 가지고 6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반드시 잡아놓고 넘어갈 부분이고 또 면적 측정 대상은 이거 얘기하면 놀랄 텐데 대상 10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대상에서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지적 공모를 복구하는 경우 면적을 측정하실 것.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전환 토지의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것이고요. 등록된 면적을 정정한다거나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될 것이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토지 표지를 새롭게 결정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에 주의할 것이 측량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 있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 경우에 이 2가지 측량 원칙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 좀 예외적으로 이 2개 측량과 더불어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참 무진장 나왔으니까 이게 면적 대상에 해당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선. 근데 이건 외우는 것보다 대충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복구 측량해요. 신규 등록 측량해요. 등록 전환 측량하죠. 분할, 축차 변경 다 측량 들어간다 그래요. 대부분 측량하면 다 들어와요. 일로. 하죠. 합병한다거나 지목 변경을 측량하지. 아는 얘기가 여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용 좀 파악하면 좀 이해가 좀 쉬워질 것이고요. 밑에 면적 결정 방법은 밑에 보니까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축척 따라 등록 단위 결정이 바뀌었는데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일 경우도 있고 분모가 100단위일 경우도 있더라. 1000단위의 경우는 종류는 축척이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 6000분의 1 총 5개가 1000단위 축척이고 100단위의 경우는 600분의 1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나눠서 1000단위의 경우 등록하는 면적은 1제곱미터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고 100단위 축척의 경우는 0.1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면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결정할 때 이 면적이 축척별로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자 최소 면적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 달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천 단위는 0.5를 중심으로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미만의 경우는 버리겠죠? 0.5가 딱 나온 경우는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구하고자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여기나 짝은 버려라. 들어본 경우 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0.05 판단하는데 0.05 초과하게 되면 올리고 미만의 경우는 버립니다. 0.05 딱 걸리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경우는 올릴 것이고 0이나 짝은 버리겠죠? 이제 채워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초과부터 보게 되면 여기 1까지 결정하다 보니까 15.6이 나온 경우는 얼마로 가야 돼요? 1까지 결정하다 0.5 초과니까 올라가서 16으로 가더라. 그럼 15.4가 나온 경우는 1까지 가는데 0.5 미만이니까 딱 버려서 15로 가겠죠. 그럼 초과도 미만에 0.5가 딱 걸리게 되면 만약에 15.55가 나온 경우와 15.65가 나온 게 얼마냐요? 둘 다 이거 지워도 되겠다. 일자리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기 16.5로 가야겠다. 바꿔서 그래야 되겠네요. 편해지겠네. 자, 그럼 앞에 숫자가 0.5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수죠? 올라가서 얼마가 되고 16. 짝수니까 버려서 16이 되는 게 그 뜻이에요. 여기 뭐 다 알고 있죠? 그다음 여기는 초과는 이거라도 안 하면 심심하니까 325.551 나온 게 얼마입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0.1까지 잘라서 0.05 초과네요. 올라가 325.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과가 나왔던 거, 홀수 나왔던 건 기출문제인데 요거는 330.55가 나오면 얼마입니까? 이게 실제 문제였었고 또 730.45는 얼마예요? 이게 다 실제 문제예요. 요것도 실제 문제입니다. 여기 21회 기출문제, 얘가 10회 때 기출문제, 얘가 16회 기출문제 이렇게 3번 나왔어요. 이제 0.1까지 결정하되 0.05 딱 걸린 경우에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330.6 여기는 짝수니까 버려서 730.4가 된 기출문제여서 얘도 한번 출제했고 얘도 한번 출제했고 요거만 출제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330점 미만이니까 5, 4, 9 나오게 되면 0.1까지 잘라가겠네요. 그죠? 그럼 0.05 초과 미만이죠? 그럼 다 지워버리니까 330.5가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줄이, 이거 0.45, 0.5보다 작으니까. 이해 갔죠?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문제 주면 서비스 문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면접 5차 처리할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해서 등록 전환, 분할 두 개만 잘 세분하시면 됩니다. 면접 5차가 발생했을 경우 5차 처리는 이제 두 개가 잘 나오는데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에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 5차가 발생하게 되면 5차 이내와 5차 초가 나눠요. 이내의 경우는 면적 1차등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때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가더라.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의 뜻은 이 면적은 어떤 면적을 의미하더라?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해요? 아니면은 임야대적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임야대적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측량하고 나서 그 면적을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그 면적, 등록 전환하는 면적이라는 것이. 초과하는 경우는 이때는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더라. 그래서 직권 정정하느라 주의하시고요. 분할하는 경우도 5차가 발생하게 되면 5차 이내와 초과를 나눠서 이내의 경우는 일체하다 보니까 각 필지별로 그냥 나누면 되고요. 5차를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전에 면적하고 경계는 정정합니다. 그래서
그 초가람말은 일치하더라, 불일치하더라. 불일치할 때 초가람말 쓰는 거예요. 그럼 다 정정이 따라 붙는데 유독 등록소난만 뭐가 붙어 있어 앞에? 직권차가 붙어 있죠.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세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면적에 대한 설명이고 딸리 문제를 또 두 개 풀어보자고요. 1번의 경우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맞았나요? 경위 측량 지역은 필지 측량할 때 어떤 지역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 지역이니까 뭘로 와야 돼요?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와야지. 전자 면적 측정기가 아니잖아요. 전자 면적 측정기 어디서 쓰는 거다 이거는 지적도하고 이변의 시행 지역은 1번은 잘못된 말이고 1번이 답이고요. 이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0.1까지 가니까 맞고. 세 번째,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에 면적 결정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 면적으로 한다. 합병은 더하면 되니까 면적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답은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등록 전환 측량해야 돼요. 맞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정한다. 0.1까지 결정하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맞고. 세 번째,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 지적도의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0.1 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틀렸죠? 편단위 얼마까지 가야 돼요? 1까지 가니까 1 미만은 1로 가는 거죠. 0.1이 아니겠죠. 0.1은 100단위니까 잘못된 말이고. 4번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적 넓이를 말한다. 이 면적의 정의고. 5번이 토지 분할 전후에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초과하는 경우는 정정하시고 이내의 경우는 나누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면적의 내용인데 지적법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4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1번째 대장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죠.